전 재산에 목숨까지 걸었던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워낙 그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손혜원 의원의 의혹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좀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과 혐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왜 유죄를 판단한 것인지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번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전 재산과 목숨을 건다던 손혜원, 투기 맞다, 징역형. 지난 2017년 5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요,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 간사를 맡았습니다. 자, 이 상임위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문화체육관광위 간사였다. 외부에 비공개된 보안 자료를 손혜원 의원이 입수를 해서 미리 파악을 해서 지인과 친족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다는 의혹인데, 그 비공개 보안 자료의 내용은 목포에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굉장히 민감한 자료였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지인 이름, 친족 명의로, 조카 이름 등등으로, 심지어 차명으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그 지역 일대의 부동산을 손혜원 의원이 사들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심입니다. 타인들의 명의를 매수해 그들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 이것은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라고 판단했고요.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 비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창성장, 조카의 이름으로 산 건물 국가가 몰수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어권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라는 부연 설명도 있습니다. 창성장 그림도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항소 의사를 표했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반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법원에 출석하기 전 모습과 그 후의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손혜원 전 의원이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지지자들과 포옹을 하고 굉장히 밝은 모습. 자, 이렇게 포옹을 하고 지지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와 담소를 하는 모습. 굉장히 경쾌하게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유죄 선고 후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기자들의 질문에도 일절 대답을 하지 않고 손혜원 전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차로 향하는 모습 대조적입니다. 판결 전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혐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공직자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돈이 아니고 정보가 돈이거든요. 그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투자를 갖다가 하는 게 쉽게 말하면 투기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기를 갖다가 한 게 됩니다. 그런데 그 투기하는 방식이 더 악질적인 것이 뭐냐면, 정부의 여러 가지 그 계획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 뭐냐면 부패방지법이거든요. 그렇군요. 그걸 갖다 위반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그 판결문에서 판사가 아주 준엄하게 그 비판을 갖다가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가지고 시가 상승을 예상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도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내 명의로 산 것도 굉장히 나쁜데 그 부동산을 명의 신탁을 갖다가 한 방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것이다. 네. 그러면 반성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검찰에서는 구형을 징역 4년을 구형했거든요. 근데 집행유예도 아니고 1년 6개월 실형을 갖다가 선고할 정도로 판사가 굉장히 엄중하게 이걸 갖다가 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어지는 게, 원래 부동산 실명법을 그 1995년에 제정이 됐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투기성으로 부동산을 사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도 위반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둘 다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 모두를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질문이 있는데요.
김용주 의원님. 1년 6개월 징역을 했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될 경우는 언제부터 이렇게 형을 살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갖다가 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손혜원 전 의원의 방어권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구속되어 있으면 형사 재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방어권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을 안 할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전직 의원의 그 신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예.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항소가 기각이 되면 확정이 되는 거니까. 손혜원 의원은 검찰에서 기소를 했을 때에도 난 굉장히 억울하다. 그 다음에 심지어 어제 무슨 말까지 했냐면 판사가 나 손혜원을 잘 모른다. 근데 판사가 손혜원 의원을 알 필요는 없고요. 판사는 법과 사실관계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그 손혜원 의원의 기대대로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고요. 그다음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은 손혜원 의원이 그 법정에 들어가실 때는 굉장히 그 자신만만하게 들어가셨겠지만, 제가 손 의원 그 전 의원 변호사였으면 속으로는 조금 막 그 굉장히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텐데, 어쨌든 그 제 느낌으로는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가도 이게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많이 듭니다. 예, 그것은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쨌든 개인 견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김영주 형님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고요.